후보님이 그 소년가장에서 사실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꼭 조국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재 붕어 개구리에서 이제 이 용이 되신 성장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당시의 기회와 지금의 기회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요? 조국 장관의 그 표현은 저한테 안 맞는 말이고요. 첫째는 저는 뭐 용은 아니고요. 예.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재붕어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못했을 겁니다. 저는 끼니를 걸렀고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고요. 그 집이 철거돼서는 강제 이주돼서 천막에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 천막 속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를 다녔고요. 별로 원하지 않았던 상업학교에 제가 진학을 해서 고3 때부터 17살 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재붕어 축에도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선 제 기회에 대한 말씀 조금만 드리면은 예.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비유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의자 빼기 놀이예요. 예. 그럼 10명의 그 어린 학생들이 삥삥 도는 가운데 의자가 9개가 놓여 있습니다. 예. 그 9명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의자를 하나 뺍니다. 결국 하나 나올 때까지 빼거든요. 오징어 게임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선거에서 한 표만 더 이기면 이깁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죽음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것으로 나누어지죠. 대학 입시, 취업시험 1점만 더 받으면 붙고 떨어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 만인의 만인의 투쟁의 사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생충도 마찬가지였었죠, 영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타난 현상은 그게 양극화로도 나타나고 청년 실업, 저성장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현상은. 그럼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제 책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자가 독식을 하면서 기회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기회를 독점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런 그런 패턴으로 경제와 사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회가 만들어지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명문대학 가야 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듯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혁신을 방해하고 경제 다이내믹스와 사회 다이내믹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회 다이내믹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습 경제가 돼가지고 수저 색깔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근본 원인을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은 기득권을 깨는 것이고 이 기득권을 깬다는 말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댐에 갇혀 있습니다. 그 댐을 허물어야지 이 물이 강물처럼 나와서 이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이에요.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죠. 기회가 그 불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자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인데 제가 어려서 또는 젊어서는 그나마 그 기회에 그가 만들어지고 그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다 같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또 물이 쭉 퍼지는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저는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회가 더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기회의 사다리가 단절이 돼서 계층 이동이 단절되는 사회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다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청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우리 살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제게 주었던 기회와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지금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많이 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기득권 내려놓고 희생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부터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겠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겠다. 아프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득권 깨야 될 일이 전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분담해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제 선거 캠페인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말씀을 네네네. 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되는 무슨 사회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예, 예. 좀 더 크게 제가 이제 조언을 만든 건데요. 뭐 후보님도 기회. 사실은 어떻게 안정적인 고시를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도 지금 공무원 시험에 뭐 이 매달려가지고 지금 노량진에서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일자리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저보고 만약에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공무원 생활 하겠냐는 질문을 제가 그 대학 총장 때 예. 어느 언론사로부터 인터뷰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제가 말씀드린 스타트업 천국은 기회를 만드는 걸 시작하자는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더 성장시키는 업입니다.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그 기업의 스타트업이 돼요. 그건 이제 그중에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100만 명의 혁신인재를 기릅시다. 그중에 10%는 창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10만 스타트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중에 10%인 10,000개의 3년 5년의 데스밸리를 넘는 그 기업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럼 그 10,000명 중에 다시 10%인 1,000명의 중견기업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1,000개의 기업 중에 10%인 100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자는 게 제 그 스타트업 천국에서 기업 부분이에요. 근데 10만 명 스타트업 중에 30%만 사실은 살아남아도 성공적인 건데. 저는 30%면 대성공이죠.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여기서 실패하면 인생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가장 장애 요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복지공화국 얘기하는 기회복지 중에는 혁신 안전망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전을 하고 시도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혁신 안전망을 만들자는 게 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게 5년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혁신 스타트업 기업이 10만 개면 지금 우리나라에 스타트업 기업이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72만 명입니다. 예. 4대 재벌 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이 70만밖에 안 돼요. 만약에 10만 개의 스타트업이 만들게 되면 200만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중에 10%가 그 3년 5년 생존을 하게 되면 일반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뭐 아까 스토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성공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녀에게 대기업 가고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을 해야 되라고 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서 공무원 되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뭐 공무원 되거나 판검사 되거나 의사 되라고 하죠.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깨냐면은 이 길보다 저 길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청년이라면 청년을 위해서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앞으로 제 캠페인에서도 강조를 하고 제 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철밥통 깨야 됩니다. 시험 한 번으로 평생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시험 한 번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 하는 그 철밥통 깨야 됩니다. 공무원 충원 구조부터 바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저에게 대한 기사에서 절대 빈곤에서 쓰레기통에서 고시잡지 주워서 고시잡지 한 성공한 관료가 그 고시제를 깨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스타트업 또는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시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명문대를 나왔다, 어느 직장을 다닌다로 과거와 같이 평생에 걸친 그 어떤 표현이 이상합니다. 수익이 보장되는 또는 또 영어로 쓰면 어떤 리턴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를 다 고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물론 그중에 대기업 가는 청년도 있고 공무원 되는 공무원도 청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해주고 그걸 시도를 하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실패를 용인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것도 우리 경제와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틀을 깨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